저 우성민 월요일날 8시 반 이후로 뭐 하시죠? 많이 살지? 당장 다음 주 월요일 그다음에 주말 동안 한번 생각해서 카톡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시오. 송윤수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압수. 자, 가정법인데, 자,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진술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정법이다.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진술할 때. 자, 진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추측에 가깝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말해준다라는 것에서 가정법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가정법에는 어법책 기준으로 4개에서 5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직설법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특징을 한번 메모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직설법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시제를 파괴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직설 화법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 현재 시제를 쓰겠지만 이 가정법은 과거 시제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법은 과거 시제를 기준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두 번째로는 조동사 과거형을 통해 추측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조동사 과거형을 사용해서 추측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을 말하고 있는 기준 시점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됐어요. 가정법에 대한 기준 시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if절 기준으로 쓰고 있는 게 if절 시제 부사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if절 시제 기준 이름 부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까지 가정법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정법 과거인데 왜 현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정리하는 거야. 4번부터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if절 시제가 과거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if절 시제가 과거 완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가정법 시제 자체가 과거랑 과거 완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판단해야 될 시제는 주절이다. 주절 시제 판단이 필수이다. 3번에 나와 있던 이 기준 시점을 파악하는 게 필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문장입니다. if절 시제는 if절 시제는 주절에 앞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if절 시제는 주절에 앞선다.
이프절 시제는 주절에 앞선다. 왜? 직설법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제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직설법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제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프절 시제 과거 시점 기준으로 해서요. 과거 시제를 쓸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을까요? 자, 이거 이따가 5, 6, 7 이렇게 나눠 갈 건데 지우도록 할게 다 썼으면.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시제를 판단하는 것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건데, 자, 이프절 시제는 주절에 앞선다라고 일단 얘기했거든요. 이프절 묶어보세요. 일단 부사절. 이프절 묶어보고 주절 시제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절 시제를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프절 시제 과거 시제다. 과거 시제. 그럼 주절은 언제를 나타낼까? 현재를 나타낼 것이다. 자, 그래서 if global web 전 세계의 부가 were distributed evenly, 전 세계의 부가 균등하게 분배가 되었다면, 자, 각각의 어른들은 뭐 할 것이다? 약 5만 달러씩을 얻을 것입니다. 뭐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각 5만 달러씩을 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이 about은 그냥 약의 의미니까 목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셔야 되는 건 뭐냐? receive를 고를 건데, 자, 가정법 시제를 쌤이 조동사로 판단하지 말고 뭐로 판단하라고 했지? 조동사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이냐 have pp냐로 판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정법 시제는 주절에 앞서기 때문에 쌤이 이거 과거를 썼지만 이거 지금 언제 말하고 있어? 현재를 말하고 있어. 똑같이 현재를 맞춰주기 위해서 조동사 다음에 원형을 써서 현재 시제로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점이다. 이해됐습니까? 정답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똑같이 다음 거 한번 볼게. If it had not rained, 비가 오지 않았다라면 지금 과거 완료를 쓰고 있지.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과거 완료 그리고 여기도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어. 그러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얘가 아니라 뒤에 있는 친구로 판단하라 라는 겁니다. 뒤에 있는 친구로 판단하라. 그래서 과거 완료, 앞선 시제, 과거보다 앞섰기 때문에 이프절은 주절에 앞선다라고 했지. 과거 완료를 썼기 때문에 얘 지금 과거 시제 나타내고 있고, 주절에서도 부사를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면 조동사 다음에 있는 have pp로도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유치되고 있음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치되고 있음을 봐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1, 2, 3, 4번 지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번 판단해 보도록 하죠. 자, 같이 쌤이랑 판단해 볼게요. If had done his job properly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지금 가정법의 시제가 과거 완료니까 기준 시점이 뭐야? 과거를 쓰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주절에 어떻게 맞춰준다? 똑같이 과거로 맞춰주기 위해 have pp를 쓸 것이다. 자,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 the stuff tastes better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주절 시제 뭐야? 동사 원형이니까 현재다.
주절 시제, 동사 원형이니까 현재다. 그럼 뒤에도 동사 원형 현재 시제를 맞춰주기 위해 과거 시제를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if the sun stopped shin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if the sun stopped shining 지금 if절에다가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겠지. 그렇다라고 하면 주절에서도 동사 원형을 써서 현재로 맞춰줍니다. 주범 이해하고 있어요? 자, if you didn't ask라고 했는데 주절 보세요. 주절 시제 뭐야 지금? 이건 이제 대답할 수 있겠지. 현수야 주절 시제 뭐예요 지금? 지금 방금까지 얘기했는데 몰라? 과거야 과거. 과거야. 그럼 if절이니까 앞선 시제인 had pp를 쓰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절에 should를 쓰는 특수가정법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자, 쌤이 여러분들에게 첫 단추 모의고사에 설명했었고요. 자, 요구 제한 주장 명령의 동사 별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 제한 주장 명령의 동사 별표 쳐주시면 되겠고, 자, 이건 뭐냐면 이 that 명사절이 대절이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이거는 아까 1, 2, 3, 4번까지 적었고요. 얘는 6번으로 칠게요. 5번은 아직 안 나왔어. 대절이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면 should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된다. 대절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면 should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6번 특수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석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해석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자, 그래가지고 한번 볼까요? WTO 이거 뭐 국제 건강 머시기거든요. 국제 건강기구. May formally recommend. 자,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추천했습니다. 뭐라고? 자, 모두가 그들의 설탕 섭취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줄여야 한다고. 그럼 여기에 지금 원래 should가 있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가정을 해서 컷으로 넣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첫 단추에서도 배웠지만 이 문제 한번 보세요. 그냥 should 없이 딱 나왔을 때 everyone은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컷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낚시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근데 이것이 약 5년 전 패턴이었고 요즘은 반대로 시험을 내고 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시대 때는 다시 저것이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should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판단을 할 건데 이 동사 기준으로 판단해 주셔야 되겠다. 이 동사 기준으로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밑에 한번 볼래요? 대절이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뜻하지 않고 현재나 과거의 사실을 말하고 있을 때, 자,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직설법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정법이 아니므로 직설법 시제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번역하세요. 조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저기 보세요. He insisted. 그는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He had seen a ghost. 뭐 했대? 귀신을 봤다고 주장을 했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He see라고 해보자. He see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는 귀신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상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해석을 통해서 구분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저것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없다라고 하면 기존 시제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1, 2, 3, 4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번 판단해 보자. 자, 보겠습니다. People are demanding.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뒤에 있는 명사절을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무언가가 to stop drunk driving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무언가가 행해지고 있나 행해져야 한다. 행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should 생략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녀는 강하게 추천 혹은 권고했습니다. 대절을 보시면 아이가 뭐 한다고? 드라마 클럽에 자, 내가 졸업하기 전에 드라마 클럽에 가입했다고 가입해야 한다고 다시 가입을 했었다고 가입해야 한다고 지금 이 여자는 강하게 나한테 추천해주고 있지 그래서 가입해야 한다는 should가 생략된 걸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The suspect insists 용의자는 주장을 했어요. 뭐라고? 그가 simply defending himself from the victim 그 희생자로부터 그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직설법인 had pp를 쓸 것이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문제 맞았어요? 자, they suggest 그들은 시사하고 있어 뭐라는 것을 정부가 the numbers of cars 자동차의 수 어떻게 drive through the downtown area 도시를 지나갈 수 있는 자동차의 수를 제한했다고 제한을 하나 아니면 제한해야 한다고 제한을 하나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겠지. 그래서 여기도 should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should 골라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지? 자, 해석으로 판단해 주시는 거고 자, 이것이 일단 오늘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책에서 다루지 않은 가정법이 하나 있어서 요거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다 메모하시면 돼요. 5번 as if와 IUC 가정법이다. as if랑 IUC 가정법이다. 자, as if라고 하는 친구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IUC도 역시나 소망에 관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UC도 소망에 관한 추측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친구들은 아까 if절의 시제랑 조금 달리 봐야 될 건 뭐냐 이 친구들은 첫 번째 A번이라고 할까요? 가정법임을 나타내기 위해 과거 시제 사용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임을 나타내기 위해 과거 시제 사용이 기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 시제를 일종의 준동사의 원형처럼 봐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과거 시제를 썼을 때는 주절과 시제를 일치시킬 것이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쓰면
주절보다 앞섬을 나타낼 것이다. 예문 두 가지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IUC 가정법의 기본 형태인데요. 자, 과거 시제를 쓴다라는 건 가정법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이 기본이라고 했어요. 기본. 자, 그러면 주절 시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이거 명사절이니까 주절의 시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주절 시제가 지금 현재다. 주절 시제가 현재다. 그런데 가정법의 명사절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과거 시제는 아까 뭐였다고? 주절과 일치하겠다고. 그래서 과거 시제를 현재 이렇게 딱 연결시켜주면 이 친구는 현재 상태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주고 있어. 이해됐나? 자, 그 다음 예문 하나 더 적어볼게요. I wish I had a lot of money. 자, 이렇게 적었을 경우에 이 명사절에 had를 썼다라는 거지. 과거 완료를 썼다라는 건 뭐예요? 주절보다 앞섬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완료를 썼다라는 것은 주절보다 앞섬을 나타내고 있다. 자, 주절 시제 뭐죠? 현재예요. 그럼 이 친구는 현재보다 앞섬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된다? 과거 상태에 대한 소망이 될 것이다. 과거 상태에 대한 소망이 될 것이다. 자, 헷갈리지 않게 예문 두 개 더 적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예문 두 개 더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다 되실 건데, 자, 이렇게 묶어봤을 때 역시나 명사절이고, 자, had 기본 형태를 썼지, 과거이기 때문에 주절 일치하고 있다. 근데 이 시제가 언제지? 주절 시제가 과거다. 둘이 일치시켜줬기 때문에 과거 상태에 대한 소망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이 소망은 현재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얘는 그 과거 때 했던 소망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 위시를 하고 있는 시점만 다르다라는 거지, 이 명사절이 말하고 있는 시점은 둘 다 과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지?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똑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had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고, 이것은 주절보다 앞섬이죠. 근데 이때 시제는 과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합쳐주면 대과거 상태, 과거보다 앞선 대과거 상태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 정도 하면 가정법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법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일단 하나 썼고요.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을까? 자, 마지막 하나 적겠습니다. 하나 더. 자리 없으면 왼쪽에 적어버려. 6번째. if나 기타 가정법 없이도 부동사 과거형은 추측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정법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가정법 없이도 조동사 과거형은 추측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정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5명의 학생들이 학교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우드 써가지고 그들 담배 피우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고성미 이해되심? if절도 아니고 asif도 아니고 iuc도 아니고 당위 동사도 아닙니다. 그냥 대뜸 과거 조동사 써서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내후년의 교과서에서 보게 될 내용이다. 이 정도면 고등부 가정법은 어느 정도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알겠죠? 자, 가정법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조동사와 가정법 정리하자. 지난 시간 시제까지 해서 3가지 문장을 기억을 하실 건데, 첫 번째, 완료 시제는 기준 시점보다 앞선 것이다. 완료 시제는 기준 시점보다 앞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 아까 우리 메모한 5번도 보세요. 과거 시제 써서 기준 시점을 만들었고, 기준 시점보다 앞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보다 앞선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역시나 동사원형을 쓰던 그 준동사 같은 원형 부정사의 앞섬을 표현하기 위해 have pp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료 시제는 기준 시점보다 앞섰다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조동사에서는 조동사 자체가 완전한 시제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반드시 문맥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조동사는 완전한 시제를 가질 수 없다. 조동사는 완전한 시제를 가질 수 없다. 세 번째, 가정법은 직설법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시제를 파괴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 기준으로 한다. 과거 시제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싶을 땐 과거 시제로 이야기를 하지만 앞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had pp를 써서 과거 완료를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조동사랑 결합이 되었을 때에는 동사원형 혹은 have pp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문제 풀면서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굳이 쌤이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한 것은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고요. 다음 주에 대답하지 못하시는 경우 쌤이 클리닉을 부르려고 하거든요. 얘들아 달력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다음 주 수업하고요. 그 다음 주는 학원 방학입니다. 그래서 5일에 쌤이 22일에 분노를 가지고 5일에 너네를 어떻게 남길까 고민을 해서 잡아둘 거예요. 복습하지 않은 자 이제 겨울방학 때 집 갈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다 잡아두겠습니다. 집을 꼭 가야겠다. 집을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클리닉 할 것이다. 알겠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독해 때 그닥 할 말은 없겠지만 독해도 조금 안 된다라고 하면 독해 부를 거고요. 어법 안 된다라고 어법 부르겠습니다. 1월부터 쌤 가져갈 건데 만약 담임쌤이 바뀐다 라고 하면 그 쌤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요거 숙제 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쌤이 오늘 좀 느꼈어요. 3번을 얘기해도 말을 못한다는 건 내가 방치를 한 거다. 그래서 이 남은 시간 어떻게든 잡아서 고등학교 보낼 거니까 복습하시고 복습 안 한 자들은 남을 각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숙제 데일리 꺼내서 대기하겠습니다.